2222 내일 또 내일 첫째 편 푸른 잔디에 누워 있었다. 자리가 한없이 부드럽다. 가늘고 촘촘한 잔디는 땅을 두툼이 덮었다. 물기는 데어 나오지 않는데 촉촉한 느낌이다. 산들바람이 귓불을 스치며 간지리고 있다. 이곳이 어디야? 고개를 들고 사방을 둘러본다. 보이는 것은 아스라이 펼쳐진 잔디뿐. 군데군데 무릎 높이로 소복소복 솟아있는 풀 더미들. 그 사이로 스멀스멀 스쳐가는 신비로운 안개. 아무 생각도 나질 않는다. 모든 게 두둥실 떠다닌다. 가만히 일어나 걸어본다. 몸이 가볍다. 약간 어지러운 것도 같다. 소담한 풀 더미 위에 앉아 보고 싶다. 앉으니 포근하고 받쳐주는 탄력이 좋다. 편하다. 풀을 의자용으로 키운 게 아닐까. 크고 작은 풀 더미의 배열이 자연스럽다. 이쪽은 드물고 저쪽은 조밀한 구성이 마치 미술작품 같다. 그 사이로 천천히 걸어본다. 놀랍게도 땅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스치는 안개 때문일까? 아니다. 분명 움직이고 있다. 유심히 살펴보니 그 움직임은 거리에 따라 서로 달라 보인다. 오른쪽 너머에 있는 풀들이 뒤로 움직인다. 그리고 멀리 왼쪽의 잔디밭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잔디밭이 땅이 통째로 뒤틀리고 있다. 왼쪽을 보고 있으면 나는 뒤로 처지고 있고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 나는 분명 앞으로 가고 있다. 잔디밭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일어났다. 내가 서 있는 땅이 뒤틀리고 있다니 불안하다. 와락 겁이 솟는다. 이곳이 어디인지 왜 잔디밭이 움직이는지 알아내야 했다. 바람의 느낌으로는 난 앞으로 진행하는 것 같았다. 오른쪽 너머로 쭉 걸어가 보았다. 이곳도 역시 앞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있다. 어쩌면 땅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닐까. 천천히 움직이는 곳을 빠르게 움직이는 곳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가정하고 오른쪽으로 계속 건너가 보았다. 잔디밭은 약간 풀이 높은 경계를 지날 때마다 확연히 속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역시 전진하는 느낌은 같다. 더 놀라운 것은 잔디밭은 끝나는 가장자리가 있었다. 그곳에서는 키가 큰 풀더미 너머로 아래가 까마득히 내려다 보였다. 내가 서 있는 잔디밭은 비행선 마냥 구름 위를 날고 있었다. 세상에 내가 서 있는 땅 아래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니. 내려다보니 저 희뿌연 지평선까지 온통 겹겹이 늘어선 산이다. 그리고 바로 발 아래는 푸른 숲과 들이 보인다. 나는 마치 신이 되어 하늘에서 지상을 굽어보는 것 같다. 신비로웠다. 둥글게 구부러진 지평선은 안개가 가리었고 실 같은 강줄기가 뱀처럼 꾸물거리며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좀 더 다가가 바로 아래를 내려보자 산기슭에 하얀 빛이 반짝인다. 그것은 옥구슬이 숲속에 박혀있는 모양이다. 호기심에 가장자리로 바짝 다가가자 작은 종소리가 귀를 울린다. 종소리는 적막한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은은하고 맑다. 그때 경계에 있던 풀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일어섰다. 그 풀들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키 높이로 솟구친 억새 같은 풀들은 탄력이 대단해서 나는 더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때 더욱 놀랄 일이 벌어졌다. 가장자리에서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 꽃은 봉우리로 다가와 점점 잎을 열더니 아주 커다란 연꽃이 되었다. 꽃은 무려 5평 정도로 커져 그 크기도 대단하지만 꽃잎에서 분홍빛과 자줏빛, 하얀빛들이 서로 어우르며 파동치고 있다. 나는 그 아름다운 빛에 푹 빠져들었다. 그러자 풀들이 연꽃을 향해 일제히 고개를 숙인다. 마치 나를 꽃으로 안내하는 느낌이다. 내가 망연히 보고만 있으니 꽃은 꽃잎을 다시 오므리고 스치듯 사라졌다. 연꽃송이는 그렇게 가끔 다가와 피었다가 사라지곤 했다. 저 연꽃은 왜 그러는 걸까? 나는 혼란스러워 꽃이 피어날 때마다 바짝 긴장했다.
그런데 자세히 지켜보니 꽃잎이 열릴 때마다 호술에 표시가 있다. 아이하 또는 아이둘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보인다. 그것은 어떤 지명이 아닐까? 그렇다면 꽃은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기 위한 이동수단이 아닐까? 마음을 굳게 다져먹고 꽃으로 건너 가보기로 했다. 꽃잎이 잔디밭에 바짝 붙여와 편하게 건널 수 있었다. 내가 아이세라 게시된 봉우리에 오르자 꽃잎은 살짝 오므라들고 나를 태운 채 소리도 없이 내려가고 있다. 어라, 이게 뭐야? 꽃은 흔들림도 없이 나비처럼 풍선처럼 사뿐히 내려가고 있다. 나는 알 수 없는 세계로 납치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걸어다녔던 잔디밭이 점점 하늘 높이 떠오르고 있다. 그것은 마치 구름 위에 떠다니는 띠구름처럼 보였다가 이내 사라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지금 분명 꿈속에 있는 거야. 나는 겁이 나자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큰 소리를 마구 질러보았다. 종주먹으로 이마를 때려보았다. 같이 발로 뛰어도 보았다. 어려운 함수 계산도 해보았다. 아무 이상이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여러 가지 추론도 해보았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나는 현실 속에 있음이 분명하다. 난 만 21살 대학 3년생이다. 공부라면 어언 18년 동안을 했다. 4살에 유아원을 시작으로 5살부터는 피아노 미술학원과 유치원을 다녔다. 초교에서 고교 졸업까지 결석 한 번 없었다. 무던히도 성실한 모범생이었다. 주말에는 영어, 수학, 논술 학원에 다녔고 또 태권도까지 익혔다. 길고 긴 시간을 한순간도 빈틈이 없이 배우고 익혔다. 그러나 지금에도 또 최소한 2년 아니면 4년 이상을 더 공부해야 한다. 또 군 복무까지 마쳐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으로의 완성이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 왜 우리는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죽어라. 공부만 해야 하는가? 난 그 이유를 진정 모르겠다. 힘든 건 나 혼자만이 아니었다. 우리의 남매를 남부럽지 않게 가르치기 위해 아버지는 기계처럼 일만 하셨다. 어머니도 추운 겨울에 우유 배달을 했고 시린 손을 호호 불며 찬물로 빨래와 설거지를 하셨다. 그런데도 우리 집은 언제나 가난했다. 언제부턴가 부쩍 자란 여동생의 긴 머리 너머로 아버지의 휜 등이 보였다. 부모님은 나와 동생을 가르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부모님의 생활에서 자신들을 위한 것은 그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 걸고 있는 기대만은 무척 크시다. 난 솔직히 부모님이 나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것에 마음이 무거웠다. 나아가 부모님의 나를 향한 그 기대가 무겁고 두려웠다. 힘이 들 때마다 그런 부모님을 슬며시 원망도 했다. 나는 답답한 현실에서 해방되고 싶었다. 그런 나를 하늘이 벌하셨는지 아버님은 급하게도 세상을 떠나셨다. 병원에서는 기력이 떨어지신 아버지를 간암이라 했다. 부랴부랴 수술했고 그 후로도 우왕좌왕하더니 결국 사형 선고를 내렸다. 어머님의 지극한 간병에도 불구하고 모질게 괴로운 투병만 하시다가 가셨다. 아버님은 병원을 향해 온갖 불만과 욕설을 퍼부어 대시더니 그렇게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지난 겨울에 기어이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아버님을 고향 언덕에 묻고 나자 우리 집은 그야말로 텅 빈 껍데기만 남았다. 비단 아버님의 빈자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남아있는 건 없었다. 나는 알바를 찾아 헤매야 했으나 시급은 너무 초라했고 일은 항상 힘들었다. 사립대에 간신히 입학한 여동생은 쉽게 알바를 구했으나 알고 보니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말았다. 나쁜 소문은 학교로 파고들어 정학을 당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부슬프게 울기만 하셨다. 나의 앞길도 막막했다. 수업료 때문에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했다. 졸업해도 쉽게 취직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 아예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 복학하는 것이 대세이기도 했다. 공군을 지망했으나 눈이 나빠 불합격되었고 다시 영장이 나오길 기다리는 중 나는 근로자 대기소를 찾아갔다. 노동하기 위해서도 얼마간의 등록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이러니했다. 새벽 6시까지 근로자 대기실에 도착하여 누군가 날 불러주길 기다려야 했다.
나는 여기저기 되는 대로 팔려다녔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부터 지독한 냄새와 먼지 속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일. 그리고 시골의 비닐하우스 조립을 거들었고 건설 현장에 막일도 했다. 그런 일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피곤해서 매일 일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일을 마치고 지쳐 쓰러진 다음 날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설령 그리 했다 하더라도 나 혼자만 운 좋게 계속 일터에 뽑힐 리도 없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했던 공장 관리자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버스를 타고 가면 1시간 안에 도착하는 교외의 작은 공장이었는데 날마다 일을 할 수 있다 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것은 숙식까지 제공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힘이 들 줄은 몰랐다. 주로 컨베이어 벨트 틈새로 새 나오는 슬러지를 치우는 일인데 처음에는 정비 중이라 서서히 시험 운전을 했었다. 그때는 그런대로 견딜만 했는데 며칠 후부터는 전혀 상황이 달랐다. 슬러지가 온종일 쉴 틈도 없이 쏟아져 내렸다. 계속해서 삽질하던 나는 매일 거의 탈진되어 쓰러졌다. 어제는 잔업까지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쏟아지는 슬러지가 장비에 차오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관리자의 눈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 나는 전력을 다했다. 그런데 10시간의 정규 시간을 마친 후에 관리자가 연장 작업을 요구하였다. 급히 장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저녁을 먹고 2시간을 더 했다. 꼬박 14시간을 먼지 속에 파묻혀 있었던 셈이다. 종일 먼지가 땀과 범벅이 되어 숨통을 틀어막았다. 기관지에서 불이 붙었는지 가슴이 뜨거웠다. 다리에 통증과 경련이 일어나며 서 있을 수도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공부다. 마른 입술 사이로 갈라지는 소리를 내뱉던 아버지의 쉰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려왔다. 일을 마치자 이미 한밤중이 되어버렸다. 나는 지친 몸을 질질 끌며 산기탈 개울가를 따라 올라갔다. 평소에 눈여겨보아둔 비밀한 장소가 있었다. 그곳은 깊은 계곡으로 신선한 공기와 물이 항상 흘렀다. 골짜기엔 무엇인지 모를 비밀스러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내가 앞으로 나가야 할 사회란 결국 이런 것인가. 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달라질 건 없지 않은가. 아, 아버지, 어머니,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몸의 피곤보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다. 나를 위로해줄 그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했다. 시원하게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머리를 감았다. 목자성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머리 위에서 수많은 별이 나를 달래듯 손짓하고 있었다. 아, 북두칠성이요. 나는 왜 존재해야 하는 건가? 나는 펑퍼짐한 바위 위에 걸터 앉았다가 뒤로 벌렁 쓰러졌다. 시원한 기운이 바위에서 등으로 뼛속으로 파고 들어왔다. 여기서 몸을 한 바퀴만 구르면 나는 저 아스아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다. 별빛들이 내 작은 눈동자에 어지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저 별빛은 수백 년 동안 우주를 달려와 내 눈에 도착한다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는 티끌이라지. 그 티끌 속의 티끌로도 보이지 않는 나. 나는 당장 없어져도 이 세상에는 아무 흔적도 없겠지. 심신이 절망의 나락에 한없이 빠져들고 있을 때 호련 유성 하나가 갑자기 밝아지고 있었다. 점점 크게. 마치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점점 빠르게 곧바로. 그 별은 어느 순간 내 망막을 마비시키고 날 통째로 삼켜버렸다. 여기까지가 나의 기억이었던가? 어쩌면 나는 아주 엉뚱하게도 외계에 와 버린 것 같다. 이런 현실은 너무 황당하고 두렵다. 그러나 한편 이런 맹랑한 상황이 오히려 나를 희극적으로 만들었다. 나는 되레 용기를 냈다. 그래,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자. 연꽃은 나를 지상에 내려주고 꽃송이로 오므라들더니 횡하게 사라져버렸다. 난 상상도 못할 세계에 덩그러니 던져졌다. 떨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나는 아주 특별한 연극 무대에 올려진 배우라고 생각하자. 어린 시절 학교 강당에서 연극을 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자. 애써 마음을 다독이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밀려드는 공포와 초조를 떨굴 수 없다. 가슴은 방망이질 치는데
반대로 와 닿는 풍경들은 너무 평화로웠다. 팔을 한껏 벌린 나뭇가지들 사이로 부드러운 연두빛 도로가 보였다. 언뜻언뜻 보이는 작은 도로는 구름과 숲 사이로 끝없이 이어져 있다. 이곳은 공원일까? 하지만 관리시설이나 주차장 같은 게 전혀 없다. 다만 아이세라는 예쁜 표지판이 늘어진 느티나무 가지에 앙증맞게 걸려있다. 개방된 산책로쯤으로 생각하자. 호기심은 늘 나를 압도한다. 나는 기꺼이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갔다. 여기서 두 번째 편으로 이어집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봐요.